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곳곳에 호우주의보와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신안과 흑산도, 홍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곡성과 구례, 보성 등 전남 7개 시군에는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겠고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50,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00mm 이상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참여 작가들이 작품 철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비엔날레 재단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별전 참여 작가들은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라는 요구가 거부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그림 뒤집어 놓기나 화형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이용우 대표는 특별전 파행에 책임을 지고 개막식 직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단 측은 오는 21일 자문위원 회의를 열어 사퇴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선수 출신이 아니지만 명장 반열에 오른 첼시의 무리뉴 감독,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스캇 보라스 같은 스포츠 에이전트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호남대학교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축구학과가 있습니다. 올해로 학과 신설 9년째. 축구 선수보다는 지도자나 심판, 에이전트나 행정가, 경기 분석관 등 선수 아닌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축구 행정이 제일 맞겠다 싶어서 당연하게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이 재밌습니다. 아직 이쪽 분야는 한국은 아직 불모지 같은 곳이어가지고 충분히.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직업들도 다양해지면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도 높습니다. 그 축구라는 산업 속에서 뻗어나는 여러 가지 가지들을 학생들이 원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학생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전공 학과하고는 차별화가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대학교도 올해 스포츠 산업학과를 신설한 데 이어서 스포츠 산업 창업지원센터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목적은 이제 아이디어도 개발하지만 거기에 따른 창업해서 성공률을 제고하는 거죠.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을 거쳐 이제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체육계의 변화에 발맞춰 인재 양성에 뛰어든 대학들이 어떤 결실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숭덕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철회와 일반고 전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자사고인 숭덕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옴에 따라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교육부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재학생들은 자사고 교육 과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게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해주는 곳이 2년 전에 문을 연 광주 트라우마 센터입니다. 이곳의 센터장인 강용주 씨도 5.18과 시국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국가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광주 MBC가 선정한 희망인물, 오늘은 치유와 희망의 공동체를 꿈꾸는 강용주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인 강용주 씨에게는 흔치 않은 이력이 있습니다. 5.18 때 고등학생 신분으로 시민군에 참여했고 의과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학생운동을 하다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뒤늦게 의사의 꿈을 이루고 트라우마 센터장으로 돌아와 다시 광주를 마주하기까지 강 씨에게 5월은 고통의 기억이었습니다. 80년 5월을 겪은 광주 시민들이 80년 5월을 겪기 전에 광주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국가폭력의 고통을 직접 경험한 그가 트라우마 센터를 맡게 된 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5.18과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서로 아픔을 보듬고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 씨에게 국가폭력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는 건 피해자 개인만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드는 공동체의 과제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광주가 화해, 평화, 인권을 내용으로 하는
치유의 공동체로 발전을 해야 된다. 국가폭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가장 앞장서고 아시아의 고통받는 민중과도 연대를 굳건히 하는 것. 이것이 상처받은 광주를 치유하는 길이고 5월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 씨는 생각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십자가를 지고 도보 순례에 나섰던 단원고 학생 고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가 교황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오전 주한 교황청 대사관에서 이호진 씨에게 세례를 했고 세례명은 교황의 이름과 같은 프란치스코로 정했습니다. 이 씨는 안성 단원고를 출발해 진도 팽목항과 광주를 거쳐 대전까지 도보 순례를 했고 이 씨가 지고 간 십자가는 교황이 교황청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올 들어 급증했습니다. 경찰청이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2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강절도 1건과 성폭력 2건 등 모두 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도시의 지하철과 비교하면 광주는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인 경찰 간부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 공여 혐의로 이미 구속한 화물차 업자 2명을 상대로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줬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브로커의 행방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돈이 최소 2단계를 거쳐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